안녕하세요. 세무법인 넥스트의 조남철 세무사. 안유빈 세무사입니다. 세무사 요즘 워낙 다양한 보험 상품들이 있고 보험을 활용해서 자녀들에게 증여하는 방법들을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관련해서 내용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말씀 주셨다시피 보험 상품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증여세가 대체 어떤 식으로 과세가 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을 통해서 보험과 관련된 증여세 내용을 정리해 드릴 텐데요. 내가 가입한 보험이 어떤 유형의 보험에 해당하는지 미리 알아두시고 영상을 시청하시면 더욱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보험과 증여세라는 좀 신선한 주제이기는 하나 법인보험, 개인보험, 다양한 보험을 들지 않습니까? 보험사고가 발생할 때 보험금을 수령하는 일반적인 생명보험, 손해보험도 있지만 만기에 연금 형태로 보험금을 수령하는 연금보험도 있고 법인이 임직원을 피보험자로 해서 가입하는 경영인 정기보험도 있고 보험 상품이 너무 다양하고 복잡한데 한 번에 적용할 수 있는 세법 규정이 따로 있을까요? 네, 저희 세법에서는 보험금에 증여세를 부과하는 대원칙이 있는데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를 보시면 보험료 납부자와 보험금 수령자가 다른 경우에는 경제적 이익이 보험금을 수령하는 자에게 무상으로 이전됐다고 봐서 수령한 보험금에 대해서 증여세를 부과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보험계약에는 3명의 주체가 존재하는데요. 첫 번째는 보험계약자입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맺고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피보험자입니다. 피보험자는 사망하거나 혹은 질병에 걸리거나 이런 식으로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수익자입니다. 수익자는 보험금을 수령하는 사람인데요. 우리 세법에서는 보험의 계약자와 수익자가 다를 때 정확히 말씀드려서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과 보험금을 수령하는 사람이 다를 때 증여행위가 있다고 봐서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보험을 계약한 거는 아들이지만은 이제 수익자는 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 그 반대로 아버지가 계약자지만은 수익자가 아들인 경우 계약자, 수익자가 다른 경우 증여세 이슈가 발생된다고 말씀 주신 거고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가 부모님을 피보험자로 해서 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자녀 스스로가 보험료를 납부한다면 추후에 보험금을 수령했을 때 증여세가 전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녀가 보험료도 내고 보험료를 받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증여행위가 있다고 보기 어렵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증여세가 부과되고 얼마나 증여했다고 보나요? 대략 3가지 케이스를 말씀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 부모가 보험료 전액을 납부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자녀가 수령한 보험금 전액에 대해서 전부 증여세가 과세가 되고요. 여기서 말하는 보험금은 사망하거나 질병이 발생하거나 그럴 때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받는 보험금뿐만이 아니라 만기보험금이나 해약환급금까지 전부 포함됩니다. 두 번째는 부모와 자녀가 보험료를 반반씩 내는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는 자녀가 낸 보험료를 고려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가 받은 보험금 중에서 자녀의 지분 딱 절반에 해당하는 부분만큼만 보험료에 대해서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세 번째 케이스는 살짝 복잡한데요. 우선 자녀가 부모로부터 현금을 증여받고 이에 대한 증여세를 전부 납입했더라도 증여받은 돈으로 보험료를 납입해서 나중에 돌려받은 보험금이 더 크다면 보험 차익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한테 증여받은 5억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고 나중에 보험금 6억을 수령한다고 하게 되면 낸 돈과 받은 돈의 차이 1억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증여세가 과세된다고 이야기해 주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결국 자기가 번 돈으로 납부하지 않으면 증여세가 무조건 발생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세법도 보험 상품이 워낙 다양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최대한 많은 케이스를 대비할 수 있도록 법을 촘촘하게 짰습니다. 이런 내용을 모르고 보험을 증여한다면 생각보다 많은 증여세를 부담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이해와 시간을 들여서 증여 계획을 수립하셔야 되겠습니다. 보험 계약자를 자녀로 변경하는 경우 어떻게 되냐고 저희 고객분들이 가끔 물어보시는데요. 지금까지는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 자녀일 때, 그러니까 자녀가 수익자인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부모가 보험료를 다 납부해주고 보험의 계약자를 자녀로 바꾸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 증여세가 어떻게 과세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보험의 계약자를 변경한 경우에도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험의 계약자를 변경하는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 규정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34조에서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 만기 환급금이나 해지 환급금을 수령한 날, 이날을 증여일로 보기 때문에 단순히 계약자를 변경한 날은 여기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증여세
증여세를 아예 부과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연금보험의 경우 계약자를 변경할 때 증여세를 부과하겠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법원까지 간 케이스는 어머니가 즉시 연금보험에 가입해서 가입할 때 보험료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시고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 자녀한테 계약자와 수익자 명의를 전부 넘겨준 케이스인데요. 즉시 연금보험이 뭐냐면 한 번에 보험료를 납부하고 바로 다음 달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보험 상품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에서도 자녀가 수익자를 넘겨받았기 때문에 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자녀는 당연히 세법에서 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에 따라 보험금을 수령할 때 이때는 연금이니까 연금이 개시된 시점이 증여일이 되겠죠. 이때를 기준으로 평가한 연금 수급권을 가지고 증여세를 신고합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다른 관점으로 증여행위를 바라봤습니다. 보험 약관에 따라 계약자는 언제든지 보험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해지하는 즉시 해지 환급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머니가 계약자를 자녀에게 넘기는 시점에 증여행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추가적으로 보험은 청약 철회 기간이 존재하는데요. 이 기간에 보험을 해지하면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약 철회 기간에 계약자를 변경하게 된다면 해지 환급금이 아니라 납입한 보험료 전액에 대해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우리나라 증여세법은 포괄주의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돈이나 부동산이 오고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권리나 이익이 무상으로 오가면 증여세를 과세하죠. 그런데 일반적인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도 계약자를 변경할 수 있는데 왜 연금보험만 계약자 변경일에 증여세를 과세하나요? 이에 대한 차이점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이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 텐데요. 물론 일반적인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도 계약자를 변경하게 되면 보험 약관에 따라 해지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됩니다. 포괄주의를 따르는 우리나라의 증여세법에 의거한다면 연금보험과 마찬가지로 계약자 변경일에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만약 증여세를 부과하게 된다면 증여재산가액은 납입한 보험료와 이에 가산되는 이자 수익이지만 그러나 아직까지는 일반적인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과 관련된 명확한 규정이나 대법원 판례가 없고 결국에는 수령한 보험금 전액에 대해서 증여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수령 시점에 받은 보험금에 대해서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연금보험은 계약자 변경 시점에 바로 증여세 과세 시기가 되고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나중에 계약자 변경을 당장 한다 하더라도 해지 시점 또는 만기 환급 시점 또는 보험 사고 발생 시점에 받는 그 해당 보험금에 대해서 증여세가 과세가 된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지난주에 법인이 들은 보험 상품을 주주에게 배당하는 경우 세금 문제가 어떻게 되냐라고 물어보신 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 법인 보험을 들어서 6년차까지 매년 1억씩 6억을 불입을 했어요. 하지만은 6년차까지 해지 환급률이 30%밖에 안 돼서 1억 8천 해지 환급금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 1억 8천으로 현물 배당을 할 수가 있는지 6억으로 현물 배당을 할 수가 있는지를 물어보신 분이 있거든요. 관련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법인은 현금뿐만이 아니라 현물도 배당할 수 있는데요. 이때 배당 소득은 배당 결일 현재 현물의 시가로 산정합니다. 일반적으로 보험은 제3자 간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시가가 존재하지는 않는데요. 법인세법에서는 시가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을 시가 대신 사용하게 합니다. 따라서 배당한 그 보험이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라면 배당 결일 현재 연금 수급권의 가치와 해지 환급금 중 큰 금액을 배당 소득으로 합니다. 그리고 만기일이나 사고 발생일에 보험금을 수령하는 일반적인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 같은 경우 배당 결일까지 납입한 보험료와 이에 가산되는 이자 수익이 배당 소득이 됩니다. 말씀 주신 케이스의 보험은 보험금을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6년차까지 납입한 보험료인 6억 원이 배당 소득이 될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 보험과 증여세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중간에 계약자를 변경하는 경우, 생명보험인 경우, 그 다음에 연금보험인 경우 각각 과세 시기와 평가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또 현물 배당, 보험으로 법인 보험을 현물 배당하는 경우까지 케이스를 살펴봤습니다. 조금은 좀 어렵고 낯선 내용이기는 하지만 실무상 얼마든지 발생될 수 있는 이슈라서 다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보다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